그렇다면 당시 사람들에게는 도성이 어떤 의미였을까? 새벽 3시에서 4시경 종루의 종이 33번 울리면 도성문이 열리고 밤 9시에서 10시경 28번의 종소리가 울리면 문이 닫혔다. 사람들의 출입은 문이 열렸을 때만 허용됐고 문이 닫히면 통행이 일절 금지됐다. 사대문은 단순한 출입문에 그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과 시간을 좌우하는 영향까지 미친 것이다. 사대문에 이르면은 태조 이성계의 깊은 뜻이 숨어 있었다. 어짐을 나타내는 인, 의로움을 나타내는 의, 예의 바름을 나타내는 예, 지혜로움을 나타내는 지, 즉 인의 예지에서 한 글자씩 따서 동서남북 방향에 따라 성문 이름을 지은 것이다. 흥인지문의 어질인, 돈이문의 의로울 의, 숭례문의 예의 바를 예. 그런데 북쪽 대문의 이름은 숙정문이다. 지혜 지자가 들어가지 않고 정자가 들어간 이유는 무엇일까? 북문인 숙정문만은 숙지문이라고 그러지 않은 이유가 그 지와 정이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자어이기 때문에 사용한 것이 아닌가. 태조는 사대문 이름 안에 사람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유교의 4가지 덕목을 포함시킴으로써 국가와 백성이 나아갈 바를 밝힌 것이었다. 사람들은 성문을 오가는 동안 인간이 지켜야 할 4가지 도리를 마음에 새기며 마음가짐을 단정히 했다. 조선 초기에는 서울의 인구 95%가 이 도성 안에 살면서 삶을 꾸려나갔다. 서울은 성곽의 보호 아래 조선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해 나갔다. 경복궁을 중심으로 주요 관공서가 들어선 지금의 세종로는 육조 거리라 하여 정치의 중심지였고 사람이 구름처럼 많이 모이는 길이라 해서 운종가라 불리던 종로는 시전거리가 있던 당시 경제의 중심지였다. 대신 도성 밖 주변 지역에는 갖가지 규제가 취해졌다. 서울 사대문을 기점으로 약 10리까지의 외곽 지역을 성저십리라 했다. 이곳에서는 나무나 풀을 베는 등의 벌목 행위가 일절 금지됐다. 도성 안을 보호하기 위한 주변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금지한 것이다. 도성 밖의 사람들 중에는 도성 안에 물건을 팔아 생계를 잇는 사람들이 많았다. 아현동에선 미나리, 용산 이태원에서는 호박과 수박, 왕십리 뚝섬에서는 배추와 물을 주로 생산해 도성 안의 농산물을 공급했다. 남대문 밖 칠패, 즉 지금의 봉내동 일대는 지방에서 올라온 각종 곡물과 어류를 파는 큰 시장으로 성장해 나가기 시작했다. 남대문과 서대문이 근처에 있어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고 배가 드나들던 용산, 마포와 가까워 물품의 반입이 쉬웠기 때문이다. 칠패시장은 지금 남대문 시장의 전신이다. 그런데 18.2km의 서울 성곽 중 현재 보존된 것은 11km 남짓에 불과하다. 서울 성곽은 어쩌다 사라져버렸을까? 성곽은 조선의 흥망성쇠와 그 괴를 같이 했다. 일제강점기 성곽이 도시발전에 저해된다 해서 성문과 함께 상당 부분이 해체됐다. 돈이문은 청량리간 전차궤도 부설과 도로 정비로 성벽 일부와 함께 흘렸고 이때 소위문도 철거됐다. 지금 서울 성곽은 산자락에 끊어진 성벽으로 또는 후미진 골목 어느 집의 축대와 담벼락으로 그리고 평지 빌딩 숲 사이의 표지석으로 남아있다. 그렇게 묵묵히 600년 서울의 역사와 서울 사람들의 지난했던 세월을 지켜왔다. 이제
잃어버린 성곽을 원형 그대로 되살리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조상의 슬기와 중앙산과 후계의 남산, 머리씀에 있는 숭례문과 서울 도니문, 성곽 중부 동대문 사업은 운동장 일대 2km에서 성곽 복원 공사가 한창이고 삼청동에서 장충동에 이르는 일부 구간은 이미 복원을 마쳤다. 숙정문과 광희문, 회화문도 그 모습을 되찾았다. 숭례문과 연결됐던 옛 서울 성곽자리 일부는 도로 바닥에 길이 39m, 폭 2m의 돌무늬 그림으로 되살아났다. 서울 성곽을 돌아보는 일, 그것은 서울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일이다. 또 그동안 도시화 과정에서 매몰돼 잊혀졌던 600년 고도인 서울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제 조선시대 순성으로부터 이어진 서울 성곽 순례단의 행렬을 따라 성곽에 스며 있는 역사의 숨결을 한번 느껴보면 어떨까?